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몽골의 사막화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그것인데요. 지구촌 환경을 위해 한국의 교사들이 몽골 현지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남원희 특파원이 몽골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 번은 꼭 가고 싶어하는 나라 몽골.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7배나 되지만 그중 90%가 심각한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몽골 사막화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 낮은 강우량, 과도한 목축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으며 산불 등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몽골 사막화 현상은 지표 식생의 훼손, 습지 생태계의 건조와 모래 지역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막화 때문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70km,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사막화를 막기 위한 뜻깊은 나무 심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7일 한국의 초중고 교사들은 몽골 사막기후에 적합한 수종인 포플러 나무를 현지 학생들과 함께 심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곳에 와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음으로 해서 푸른 지구를 가꾸는 데 큰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현지에 있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푸른 지구를 가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출발점입니다. 초원과 말의 나라 몽골. 그동안 뿌리 깊은 유목 전통 탓에 나무를 심고 가꿀 생각도 필요성도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매년 5월 9일을 식목일로 지정하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나무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몽골 속담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지금 행복하고 두 그루를 심으면 다음 생까지 행복하고 세 그루를 심으면 3대가 행복하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몽골 현지에서 이러한 한국인들이 나무 심기 운동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За өнөөдөр ингээд мод тарьсан хүүхдүүд маань эргээд том болоод энэ модны ач тусыг ойлгоод нэг мод ч ихсэн ямар их үн цэнтэй байдгийг ойлгодог ийм хүүхдүүд болж хүмүүжнэ гэдэгт итгэж байна. За сайн байна уу? Тэгээд Солонгосоос манай Монгол төрж ирж цөлжилтөө манай Монголыг цөлжилтөөс хамгаалж ингээд мод тарьсанд Солонгосоос ирсэн багш нартай баярлалаа. Тэгээ өнөөдрийг маш их хөгжилтэй их гоё өнгөрүүллээ. Тэгээ бид нар ч гэсэн зүг модоо тарьлаа. Тэгээд дараа бас ирж мод тарьж өгөөрэй. 하지만 이런 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심어놓은 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은 지구 표면의 3분의 1에서 이미 사막이 되었거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몽골의 사막화는 전국토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강력하면서도 시급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몽골 현지에서 나무를 심는 것은 내 이웃과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일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막화를 막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몽골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9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이 최대 2년 이상 대폭 후퇴한 반면에 취업 이민 2순위가 8개월 진전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다만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가족 이민에서 개선돼 취업 이민에서 오픈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연관 쿼터의 소진으로 1순위는 8개월, 4순위는 무려 2년 5개월이나 후퇴한 반면 취업 이민 2순위는 8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5월 1일로 8개월이나 후퇴했고 접수일은 2011년 7월 22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2A 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10월 1일로 유일하게 1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6년 4월 8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0년 11월 1일에서 접수일은 2011년 9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7월 8일에서 접수일은 2005년 12월 1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2년 1월 1일로 무려 2년 5개월이나 후퇴했고 접수일은 2004년 11월 15일에서 동결됐습니다. 다만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문호에서는 다시 1순위는 2010년 12월 22일로 가족이민 4순위는 2004년 5월 8일로 원위치하게 된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취업이민에서는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던 2순위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6년 1월 1일로 8개월 진전됐습니다. 또 취업 3순위를 비롯한 다른 범주들은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 이민의 접수일은 9월에도 2순위까지 포함해 모두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인 I-485와 워크퍼밋 신청서 등을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에는 다시 전면 오픈될 것으로 국무부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북한이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중앙재판소가 오늘 캐나다인 임현수 씨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병보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펼치던 임현수 목사는 지난 2015년 1월 북한 나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영양실조와 고혈압, 관절염, 위장병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임 목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숨진 점 등을 북한 당국이 고려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목숨을 건 탈출을 그린 영화 군함도가 북미 시장에서도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CJ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한국에서 누적 관객 수 600만 관객을 돌파해 장기 흥행에 돌입한 군함도는 지난 3일 개봉 주말 매출 40만 달러를 기록하며 스크린당 평균 매출 기준으로 북미 전체 5위에 올랐습니다. 군함도의 개봉 주말 매출은 2015년 북미에서 230만 달러의 흥행을 뒀던 국제시장보다 높고 암살, 부산행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개봉 주말 스크린당 평균 매출은 9,389달러를 기록해 같은 날 개봉한 다크타워는 물론 던케르크, 아토믹 블론드 등을 제치고 북미 전체 5위라는 놀라운 순위에 올랐습니다. 주류 언론들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유승환은 거대하고 복잡한 설정으로 카메라를 능숙하게 움직이고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경험을 선사한다. 그 여파는 국민들의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 그로 인해 치유되지 않은 고통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LA타임즈도 김수환의 감동적일 만큼 몰입된 연기는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된다며 김수환의 연기력을 극찬했고 영화 전문 매체 필름저널 인터내셔널은 요즘 보기 드물게 잘 만들어진 영화라면서 매우 놀랍다고 호평했습니다. 영화 군함도는 현재 LA뿐만 아니라 뉴욕, 워싱턴, 시카고, 애틀란타, 밴쿠버, 토론토 등 미국과 캐나다 42개 지역에서 상영 중입니다. 남가주 일대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LA를 비롯한 남가주 주민들의 주택 구입 능력 지수가 소폭 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 CAR에 따르면 올해 2분기 LA 카운티 주민들의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28%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해 2분기 LA 카운티 주택 중간 가격은 51만 4,220달러로 세금과 보험이 포함된 매달 몰기지 페이먼트는 2,580달러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10만 3천 달러 이상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올 2분기 주택 중간 가격은 78만 8천 달러로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21%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월 페이먼트 3,950달러로 연소득 15만 7천 달러 이상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주택 중간 가격은 55만 3,260달러로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29%를 찍어 지난해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연소득은 평균 11만 890달러입니다. 부동산협회는 캘리포니아주 주택가격의 경우 5년 전 주택 구입 능력 지수가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 2배나 높아졌다며 이는 주택 구매자들이 현재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선 과거보다 2배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LA 차저스와 램스를 위해 잉그루드 지역에 들어설 새로운 풋볼 경기장의 컴퓨터 그래픽 렌더링이 공개됐습니다. 7만 관객 수용이 가능한 규모의 이 경기장은 남가주 해안을 본따 완만한 곡선으로 테두리가 둘러지며 건설엔 모두 26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기장은 스포츠와 예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아우르는 공간으로 쇼핑몰과 호텔, 식당, 인공호수를 갖춘 공원 등 부대 시설이 더해져서 애너하임 디즈니랜드 리조트의 2배에 달합니다. 이 경기장은 오는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렌더링은 www.lased.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거장 글렌 캠벨이 향년 81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유가족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할아버지, 전설적인 가수 겸 기타리스트인 글렌 캠벨이 알츠하이머로 긴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헐리우드 상공회의소는 오늘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위치한 글렌 캠벨의 명예에 헌화했습니다. 캠벨은 1960년대 중반 비치보이스 초창기 멤버로 데뷔해 솔로로 변신한 뒤 1980년대 후반까지 컨트리 가수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히트곡으로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라인스톤 카우보이와 서던 나이츠가 있으며 이외에도 젠틀 온 마이 마인드와 바이 더 타임 아이 겟 투 피닉스 등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캠벨은 1969년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고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방영된 TV쇼 더 글렌 캠벨 굿타임 아워의 진행자를 맡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메가밀리언스 복권 추첨에서 3억 5천만 달러를 가져갈 행운의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에 따르면 어제 추첨에서 당첨번호 11번과 17, 50, 52, 74, 그리고 메가번호 14번을 모두 맞춘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6만 689달러의 당첨금이 걸린 메가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5자리 숫자를 맞춘 티켓은 오렌지 카운티 샌클레멘트의 한 주유소를 비롯해 플로리다와 조지아, 뉴욕주 등에서 각각 한 장씩 판매됐습니다. 오는 금요일 메가밀리언스 당첨금은 3억 8,200만 달러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잠시 후에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